예를 들어서 오늘은 제가 흰색 옷을 입을 수도 있고 검은색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머리를 밝게 염색할 수도 있고 어둡게 염색할 수도 있고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밝은 조명에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어두운 곳에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이런 다양한 변수, 주변색의 변수에 따라서 퍼스널 컬러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는 추천이지 규칙이 아닙니다. 오늘의 결론, 퍼스널 컬러는 가이드라인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퍼스널 컬러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K뷰티의 핵심 키워드가 된 퍼스널 컬러가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마케팅 전략일까요? 퍼스널 컬러의 장점과 함께 그 한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개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컬러는 색채학적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발전한 개념입니다. 1980년대 미국의 색채 컨설턴트 캐롤 잭슨이 처음으로 체계화했고요. 이후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대표적인 색채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이 이론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셀 색채계입니다. 먼셀의 색채계는 색상, 명도, 채도로 구분해서 정리한 시스템인데요. 20세기 초에 엘버트 먼셀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퍼스널 컬러의 이론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의 PCCS 색채계입니다. 일본의 PCCS 색채계는요, 우리 실생활 속에서 색 활용을 더 중시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을 했고요. 동양인의 피부톤에 더 적합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의 KS 색채계입니다. 문화적인 배경, 또 감정색을 포함해서 국내 기준에 맞게 정리된 색채계입니다. 다양한 산업과 디자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피부색을 고려한 색상 분류가 특징입니다. 이러한 색채 이론을 바탕으로 퍼스널 컬러는 개개인의 피부톤, 머리카락 색깔, 눈동자 색깔 등을 고려해서요,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찾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시스템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퍼스널 컬러 진단은 주로 컬러 드레이핑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색상의 천을 얼굴 아래에 대보면서 피부톤, 눈의 생기, 전체적인 조화를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이런 진단을 통해서 어떤 색상이 내 피부를 더 맑고 좀 생기 있어 보이게 해주는지, 혹은 나의 잡티나 다크서클이 더 잘 보이는지 혹은 가려지는지, 또 어떤 색상에서 얼굴의 윤곽이 더 또렷해 보이는지를 퍼스널 컬러 진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찾으면 피부가 맑고 생기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쿨톤인 사람이 푸른빛이 감도는 컬러를 입었을 때 피부가 한층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맞지 않는 컬러의 옷을 입었을 때는 피부가 되게 칙칙해 보이거나 노랗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과 패션 선택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어울리는 색을 알고 있으면 메이크업 색상 선택이 쉬워질 수 있고, 옷을 구매할 때도 고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쇼핑하는 시간이라든지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충동 구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의 추구미를 위한 헤어 메이크업, 패션의 조화를 이루면서 다양한 코디네이션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은 이런 퍼스널 컬러를 활용을 해서 자신만의 그 이미지와 시그니처 스타일을 완성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돌들 팬클럽들 보면 색깔로 구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자신감 상승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의 옷을 입었을 때, 예쁜 옷을 입었을 때 느끼는 심리적인 만족감 과 자신감 상승 효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색상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의 옷을 입은 사람들, 예쁜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더 높은 자신감과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퍼스널 컬러가 정말 100%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기준일까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색은 생활 환경과 나이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에는 쿨톤으로 분류되어 있던 사람들이 40대에는 웜톤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많이 올라왔을 수도 있고, 탄력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출산 후에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피부톤이 변하는 여성들의 사례도 있고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갈 때 호르몬의 변화로 피부톤이 달라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변색의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제가 흰색 옷을 입을 수도 있고 검은색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머리를 밝게 염색할 수도 있고 어둡게 염색할 수도 있고,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밝은 조명에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어두운 곳에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이런 다양한 변수, 주변색의 변수에 따라서 퍼스널 컬러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른 변화로 여름에 태닝된 피부는 원래의 퍼스널 컬러와 다르게 진단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 혈색이 좋지 않을 때는 평소와 다른 톤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메이크업의 상태, 베이스 메이크업의 색상에 따라서 퍼스널 컬러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도 다른 업체의 전문가들에게 진단을 받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업체 진단자의 경험, 교육 배경, 미적 기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업체의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은 사람들 중에요, 상당수가 다른 결과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컬러를 진단할 때 진단하는 환경이나 조명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연광에서 테스트를 했는지 인공 조명에서 했는지에 따라서도 진단 결과가 다를 수 있고요. 드레이핑하는 천의 품질이 업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색상 구현 정도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하는 시간대, 오전에 했는지 오후에 했는지에 따라서도 진단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의 문제가 있죠. 나라별, 지역별, 퍼스널 컬러의 기준 차이가 있고, 동양인과 서양인의 피부톤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진단 시스템의 한계가 있고, 인종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색채 이론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색은 개인의 분위기, 취향, 라이프 스타일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톤이라도 개인의 이미지와 어울리는지 여부가 다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웜톤이지만 쿨톤 계열의 색상을 선호하고 또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권마다 선호하는 색상과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에서는 보통 빨강을 축하와 행운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서양에서는 위험과 열정으로 인식을 많이 합니다. 이는 사회적 규범과 직업적인 특성에 따라서 색상 선택에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달라지는 트렌드 컬러는 시대적 분위기와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변하지만 퍼스널 컬러는 개인의 피부톤, 개인의 눈동자 색에 맞춰서 어울리는 색을 찾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의 컬러가 네온핑크다, 유행이다 라고 해도 가을 웜톤인 사람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개념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은 트렌드를 따르되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색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렌드 컬러를 의상이 아닌 액세서리로 활용하는 식으로 조화롭게 스타일링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색상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이 색상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색채 심리학에 따르면 색상은 기분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요. 예를 들어서 파란색은 차분함과 신뢰감을, 노란색은 활력과 긍정을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산업에서는 퍼스널 컬러를 활용해서요, 소비자 심리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 톤에 맞는 제품이라는 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통해서 판매를 유도하고, 화장품 브랜드들의 쿨톤용 화장품, 웜톤용 화장품 이런 제품 출시 전략에 따라서 실제 메이크업 효과보다는 마케팅적 분류에 치중하는 경향이 큽니다. 소비자의 심리를 활용해서 내 톤에 맞는 제품이다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통해서 판매를 유도하고, 내 퍼스널 컬러를 모르면 요즘에는 좀 뒤처진다라는 이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결론, 퍼스널 컬러는 가이드라인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퍼스널 컬러는 과학적 연구와 색채학 이론을 기반으로 하지만 완전히 객관적이거나 불변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색채학은 과학이지만 그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이 과정은 예술에 가깝습니다. 빛의 반사와 흡수, 색상의 이 상호작용은 과학이지만 아름다움의 기준은 주관적입니다. 퍼스널 컬러 진단을 참고는 하시되 자신의 취향, 나의 분위기, 나의 개성과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단 결과는 추천이지 규칙이 아닙니다. 자신이 행복하고 자신감 있게 느끼는 그 색상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는 규칙을 깨는 과감한 시도가 자신만의 그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색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요소, 개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유연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패션과 메이크업은 자기 표현의 수단이고요. 규칙보다는 즐거움이 우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컬러 이론은 알고 계시되 그것에 지배당하지는 마세요. 때로는 어울리지 않는 색상의 대비 효과가 더 흥미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셨다면 출발점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어보시고 느껴보세요. 여러 가지의 조명 환경, 실내든 실외든 자신을 관찰해 보시고요. 주변 사람들의 그 솔직한 피드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PO에 따라서 다른 색상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오늘 출근하는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지, 운동을 가시는지 이런 상황별로 다른 컬러 팔레트를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우리나라 또 사계절이 있죠. 계절에 맞게 또 트렌드에 맞게 색상을 살짝 변화시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의 그 심리적인 효과를 활용해서 중요한 프리젠테이션 때는 자신감을 주는 색상을 선택하고, 휴식이 필요할 때는 편안함을 주는 색상을 활용하고,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는 평소와 다른 과감한 색상을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퍼스널 컬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때요? 실제로 도움이 좀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좀 나눠주세요. 오늘은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결국 퍼스널 컬러는 나에게 잘 어울리는 색을 찾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 정해진 틀에 갇힐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개성을 찾고 또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